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권력의 탈을 쓴 조폭이다. 그러면서 내쫓길 원주민은, 그러니까 철거민이죠, 방송사 사장과 직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얘기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공영방송의 공정방송을 주문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이 꼭 임기가 보장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예. 또 MBC에서는 이른바 보도국 기자들이 지금 언론 부역자인 경영진의 퇴출을 요구하면서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철거민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MBC 노조 쪽에서 언론 부역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해당 방송사에서 이미 해고된 언론인들도 꽤 있습니다. 해고를 시킨 경영진을 철거민에 비유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MBC 그 내부 직원들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아침 회의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MBC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MBC만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예. 물론 공정방송을 정치권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기준인데 예. 최근 MBC는 보도국 인원 절반이 지금 보는 것처럼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요. 그건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고요. 예. 또 제작급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지금 홍준표 대표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홍준표 대표가 공정방송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 SBS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집권하면 그런 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예. 마지막 키워드는 낙제점의 기준입니다. 예.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인터뷰 말미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점수를 매긴다면 새 정부 들어서 몇 점 주시겠는가? 셀프 네. 점수. 글쎄요, 저는 낙제점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사회자가 바로 웃었는데요. 어쨌든 낙제점의 기준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기준은 최근의 여론의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78%로 초반과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예. 있고요. 같은 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11%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민심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정우택 원내대표는 78%는 낙제, 11%는 낙제점을 넘었다 해서 아리송한 기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광복절인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예. 저희 뉴스 끝나고 곧바로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는 이미 저희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예고는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꼭 100일째를 맞습니다. 100번째를 맞아서 기자들이 여러 명 지금 저쪽에 와 있는데 오늘 나름 저희들이 그 정한 주제는 비극의 청산,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주요 사건을 가지고 취재했던 기자들과 함께 또 저와 안나경 앵커와 함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과 또 유튜브로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소셜 라이브 100회를 맞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지금 앵커 두 분은 뉴스 진행하시면서 착용했던 마이크를 빼고 계십니다. 약간 부산스럽지만 정리를 하고 저희 뉴스 진행 도와주시는 AD분들 퇴근하실 수 있도록 빨리 정리하고 10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0회 특집이라 명찰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학습 지진화가 되는 잠깐만요. 내가 오늘 콘티를 받았기 때문에. 네. 기자가 4명이 나와 있네요. 네. 우리 그 유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제 다 모두 익숙한 얼굴들일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강버들 기자. 네. 요즘 그 디지털 뉴스룸 가서 뭐 이승영 부장이 시키지 않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들 한결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겸손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손영섭 팀장. 그 원래 탐사 팀장이었는데, 네. 그죠? 네. 요즘은 그 기동 팀장. 기동 팀장. 네. 흔히 얘기하는 언론계에서 뭐 시경캡 이렇게 네, 부르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리고 이선아 기자. 안녕하세요. 본지 얼마 안 되죠 여기서? 네. 지난번에.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안나경. 그리고 이제 탐사팀의 제일 그 선임 기자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보는 버릇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눈이 좀 작아서 그런 오해를 많이. 한참 찾았습니다. 네. 오늘 100회째네, 그죠? 100회라는 게 참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더더군다나 뭐, 어찌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과외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보면 원래 일보다 과외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자들 보일 정도로 본인들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좋은 거죠 뭐. 네, 디지털 뉴스룸에 있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기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뭐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모두 감사한 그래요. 마음으로. 네. 그래서 100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100회를 여기 저 강인식 팀장이 저 뒤에 있는데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100회를 어떻게 하냐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네. 어떤 주제를 잡아서 누구를 출연하도록 해서 얘기를 끌어가느냐 그 고민을 하다가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 뭐죠? 비극의 청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무거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무거운 얘기 하기 전에 조금 그래도 우리 유저 여러분들과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농을 좀 섞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사건을 저희들이 끄집어내서 좀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소셜 라이브를 본 분들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남은 장면이 있어요. 그죠? 안나경의 그는 어떤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가요? 네, 소셜 라이브 사실 여러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주로 저의 그 애드립 질문 받아주는 역할이에요. 떠올리실 텐데 그 쓰레기 봉투 이만한 거 들고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해줬던 네. 아, 그건 옆에 콘티에 앉으셨다고? 있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미리 전화하셨어요. 뭐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더니 나 그거 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뭐 알았습니다. 예. 네. 예. 손 쓰레기 선배는 뭐, 예. 손 선배는 뭐 인상. 그냥 이거 하죠. 쓰레기. 이거 떨어졌네. 심지어.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꼽아왔어요. 근데 저도 그때 굉장히 좀, 저걸 어떻게 다 이제 주셔서 다 맞출 거지? 라는 우려 아닌 우려도 했었고. 그게 뭔지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으실 텐데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될 때 그 외에 저 성형외과인가요? 그 김영재 예. 비선의료죠. 맞습니다. 거기서 왜 그 쓰레기통에 버린 왜 파쇄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져왔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정 기자하고 이호진 기자가 네. 가져왔었죠. 네. 예. 그거 정원정 교수. 네. 예. 어떻게 찾았습니까? 원래 처음에 처음에 좀 특혜성을 마이크 좀 가까이. 네. 처음에 이제 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성형외과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서 병원을 찾아갔었는데 그 병원이 좀 많이 수상쩍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 근무를 하는 데크에 누군가 찾아오면 원장님은 해외 학회를 갔다고 말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아 예. 네. 뭐 그 외에도 뭐 최순실이 혹시 이곳에 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반응이 굉장히 좀 어색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번 정도 찾아가고서 계속 좀 감이 이상해서 휴일에 한번 이제 찾아갔었는데 아 휴일에 네. 아무도 없을 때. 네네네. 그때 예. 이제 문을 닫았었죠. 근데 역시 문이 닫혀 있었고 돌아 나와서 복도를 보는데 이제 큰 쓰레기 봉투가 하나 그 아무도 없을 때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복도 예.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예. 네. 모든 취재는 합법적으로 예. 진행했음을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네, 당시 사진이 이제 이건데요. 아, 예. 준비를 해왔나요? 아, 예.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보시면 네. 보인다고 쓰죠. 아, 네. 보시면 이 안에 이제 파쇄된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 이정 기자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봉투들, 작게 파쇄된 종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좀 크게 잘려진 종이도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텐데 이게 워낙 크기도 크고 보관할 때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예. 한 몇 달간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 버리고 이제 그 핵심적으로 아, 그걸 다 필요한- 버렸습니까? 필요한 종이들을 것만 남겨놨습니다. 빼고. 예. 네, 그래서 여기도 있고 또 이제 별도의 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진 종이들이 아, 많이 있고 예. 여기에 보면은 뭐 대기업 회장의 뭐 부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관계 인사들의 부인들이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저희들 그분들의 이건 다 손으로 찢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저희가 그때 잠깐 봤던 거는 왜 기계로 파쇄한 거? 네네네. 그거 다 버렸나요? 아니요, 그것도 다 버리진 않았고요. 아, 예.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 그때 왜 저 파쇄기로 잘게 자른 거? 네. 그걸 이제 두 기자가 그걸 맞춰볼 거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맞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그걸 도와주시겠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네. 예. 아, 그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제보도 많이 들어오셨고 그렇습니다. 메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네 정말 감사하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때 이제 파쇄했던 종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도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바로 이 부분들인데요. 예. 여기 제가 따로 뽑아왔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최순실 씨가 단골로 드나들었던 병원이었냐 아니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 명부를 봤던 건데 여기 이제 최라고 적힌 게 있었고요. 예. 근데 최가 한 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여기도 최외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혹시 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 했었고요. 최외 1위. 예예.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최 회장님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당시 최순실 씨가 회장님이라는 또 호칭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여기 정유연이라고 이제 정유라 씨의 개명된 이름이 결국 나와서 예. 그 바로 최가 있었죠. 아 이거는 최순실 씨가 다녔던 병원이 맞구나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당시 이제 이것 말고 사실 워낙 저희가 큰 보도 당시 많이 했었고 특히 태블릿 PC 보도라든가 예. 또 워낙 좋은 보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이제 젊은 기자들이 이렇게 뭐 찢어진 종이를 맞추어가면서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취재를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좋게 봐주시고 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 파쇄기로 잘라낸 종이들은 저걸 정말 어떻게 맞춰보나 했는데 이 정도라면 아주 그렇게 고생한 것 같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걸 해서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섰던 그런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호진 기자는 이제 잠깐 좀 쉬고요.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안 할 필요는 없고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안나경 앵커가 그다음 순서를. 아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아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릴 이야기들은 세월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풀어볼 텐데요. 이선아 기자랑 이제 함께 풀어갈 텐데 제가 이선아 기자의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일지를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세월호 시험인양부터 시작해서 목포신항으로 도착하기까지의 그 간략한 일지가 어땠는지를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3월 22일이었죠. 이선아 기자는 3월 21일 날 내려갔고 22일부터 이제 오전 10시에 세월호 시험 인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1m 들어올리는 시험 인양에 성공을 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본 인양에 들어갔는데요. 네.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만에 이제 본 인양이 시작이 된 건데 본 인양이 시작된 지 7시간 만인 다음날 23일 새벽에 이제 세월호가 드디어 수면 위로 1072일 만이었나요? 네, 그 정도 73일째 세월호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러 군데 구멍도 뚫려 있고 부식이 됐고 훼손돼 있는 세월호의 모습이 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7시간 만이라고 해서 또 공교롭게도 그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7시간 동안 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검토한 날이기도 맞아요. 예.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이나 또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숫자화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겹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예. 네, 또 그래서 이제 본인양 7시간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들이 예를 들면 바지선에 돌출되어 있는 와이어 부분하고 세월호 선체가 이제 간섭 현상이라고 했죠. 맞닿는 그 현상이 생겨서 이걸 좀 분리해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또 좌측에 선미 램프가 열려서 이걸 또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잘라냈죠. 걸렸고, 네. 그래서 이제 3월 24일에 드디어 13m 분양, 그 목표치였던 13m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3월 24일 날 저녁부터 이제 반잠수선, 화이트마린 반잠수선에 인근에 이제 도착을 했고, 3월 25일에 정확히 이제 거치를 해서 3월 31일에 목포신항으로 출발을 했고 같은 날 목포신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네. 시간 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잡히는데 이선아 기자는 그 당시에 그 어느 시점부터 내려가 있었죠? 저는 이제 시험 인양이 22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 전날 내려갔어요. 21일 날 밤에 내려갔어요. 진도에.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간 거는 시험 인양이 이제 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아침에 하니까 미리 내려가서 좀 준비를 하고 가자 해서 일찍 내려갔던 거고 사실 저희도 본 인양이 될 줄 모르고 갔던 거라서 짐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나도 챙겨가지를 못했었고 이제 당일 22일 날 시험 인양이 되고 본 인양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조차도 기대를 안 했던 상황이라서 이제 그분들도 짐을 미처 꾸리지 못한 채로 같이 배를 타고 이제 3박 4일 동안 인양을 하는 거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조금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러니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를 비하인드 취재 비하인드 이선아 기자의 고생기. 제 고생기는 아니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올라왔을 때 저희가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까이에서 찍혀. 이게 좀 흔들릴까봐 요 소셜라브 요 위에다 올려놓고 할까요? 우리 카메라로 좀 안정되게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알진 않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찍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실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또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나가서 새벽에 촬영을 한 사진이었고 그 옆에가 이게 금방 넘어가는데 사진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진이 되게 빨리 넘어가는데요. 그러네요.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사진이 그 배 사진이 네네 이제 배 사진이었는데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타고 계셨던 여기 제가 지금 타 있는 배가
무궁화 2호라고 어업지도선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 옆에가 선장님이시고 이때 당시 상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시험 인양하고 바로 돌아올 줄 알고 짐이랑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챙겨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구호 물품을 받는 사진인데 아, 예. 제가 네, 표정이 이렇게 굉장히 확대해 해맑아서 보면은 사실 그때 우리 이선아 기자가 얼마나 그걸 기다렸는지 네. 그 물품이 도착하기를.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옆에 사진이 이거 그 사진이 있긴 한데 이게 사진이 안 들어갔네요. 뭘 원하시나요? 이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그때 받은 구호물품인데 아, 예, 예. 사실 이때 가족분들이 그 배에 있던 비상식량을 나눠줬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저희 기자들 먹으라고 기자가 굉장히 많이 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먹으라고 나눠줬었고 이제 그걸로 좀 버티다가 구호물품을 받은 상황이었고 예. 사실 그때 이제 배에는 가족분들이랑 그리고 몇 명의 기자, 그러니까 저희가 풀을 짠다고 하잖아요. 이제 대표 다 탈 수가 없으니까 몇 명만 이제 대표로 타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예. 가족분들이 이왕이면 기자분들 다 오셨으니까 다 같이 타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먼저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3년 동안 팽목항에서 지내는 동안 너무 외로웠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고독감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와서 기자들이 우리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같이 탔었던 배고요. 네, 이거는 동고차도. 네, 그래서 저희가 배에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자리가 없는 네, 예. 사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배에서 3박 4일 동안 같이 가족분들이랑 지내면서 인양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었습니다. 예. 그 뭐 세월호 참사는 특히 이제 그 뭡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쭉 진행되면서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그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나라냐라는 어떤 그 구호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 프레임이 이렇게 작동을 했다가 그 다음은 역시 세월호 참사가 광장에서 굉장히 크게 외침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광장의 또 다른 프레임은 역시 세월호였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그 특검이나 이런 쪽에서 수사를 하긴 했었지만 제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세월의 7시간 문제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대두가 되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세월호 인양으로 또 이렇게 바로 또 연결이 되면서 어찌 보면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세월호가 쭉 우리의 겨울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선아 기자는 사실은 세월호 내려가기 전에 광장에 주로 있었잖아요. 네. 네, 광장에서 그때 임지수 기자하고 소셜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는 이선아 기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는 늘 광장에 있던 분들하고 이선아 기자가 호흡을 같이 했고 또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세월호를 취재한 것이 이선아 기자 개인에게도 크게 어떤 그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의미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뭐 물론 당연히 남아 계시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철근이 뭐 몇십 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원래 그 철근 과정 문제가 나올 때 철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또 그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즉 철근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미 그때 참사 때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던가요? 처음에는 바로 안 나왔는데 예.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해군 기지로 철근이 간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고 예.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그 세월호 침몰됐던 해역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이 사실상 이제 세월호를 관리했던 예. 그 흔적들이 발견되고 그러니까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 일일이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게 세월호 자체가 그 국정원이 이를 사실상 운영했고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그게 사실상 지금도 다시 또 그때 제대로 풀었다면 사실 또 거기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예. 지금 3년 동안 그게 다시 또 묻혀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철근이 직접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규모나 그게 이제 가족으로 다시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아마 다음 세월호 특조위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 일기 특조위에서도 세월호 철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특조위에서 밝혀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물을 실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이제 화물 이제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배 보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 배 보상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해서 알려져 있던 것보다 철분이 더 많이 실려져 있다는 걸 이미 일기 특조위에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실제로 꺼내기도 했잖아요. 세월호 안에서 철분을. 그래서 이제는 세월호 실물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훨씬 더 조사가 본격적으로 예.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철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것 물론 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역시 뭐 미수습자를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이고, 근데 지금 아직 뭐 그 수습 못한 분들이 아직 남아 계셔서 네. 조금 걱정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원래 8월 말, 9월 초 정도까지가 네, 수색 기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쫙 이렇게 수색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죠? 사실 이상엽 기자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트라우마 예. 치료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상엽 기자가 뭐 사실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제일 좋지만, 제가 사실상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사실상 이제 그때도 보고도가 됐지만 9월 수색 종료되는 시점이 가장 이분들에게는 그 심리적 비랑에 몰린다는 그런 예.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만약 수색이 종료되면 이제 영원히 그 5명의 가족들은 가족들의 유해나 이런 부분을 찾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나 아니면 민간단체라서라도 이게 미수습자 가족들이 굉장히 지금 좀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나 아니면 가족들은 지금 바닷속에 있는데 예. 나라도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미안함. 예, 미안함이 있어서 예.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취재진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취재진이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하시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그 아내가 다를 것도 되게 절망적인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 저희들은 지금 이상엽 기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네, 제 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이상엽 기자가 지금 넉 달 넘게 있고, 그 전에 이가엽 기자가 있다가, 또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가엽 기자가 요즘 좀 안 보이니까 또 뭐 하고 있나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가엽 기자는 노조 가서 편집장 하고 있죠. 예. 또 뭐 본인의 임무가 그렇게 주어져서 또 뭐 하여간 그 현장은 떠났습니다만, 이상엽 기자가 지금 넉 달 넘게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JTBC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아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JTBC가 거기서 그 철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선화 기자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남아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그것을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좀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크고, 사실 뭐 저희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거기 가 있는 게 이렇게 뭐 힘들다고 해도 거기 미수습자 가족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니까 저희들로서 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 일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나경 앵커, 예.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시죠. 네. 다음 순서는 예. 안방의 세월호 저도 있는데 네, 안방의 세월호에 대한 문제를 좀 문제는 강보두 기자가 네. 많이 취재했죠. 네. 네. 안방의 세월호 한 표현, 훈 선배도 저희 이제 리포트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되게 공감 가는 표현이고요. 네, 그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요. 네. 피해자 가족들이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이게 정말 계속 진행 중인 세월호 사건이라는 느낌을
봤습니다. 저 이제 오늘 100회 특집을 하고 비극의 청산이라는 주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의 보도로 전해드린 분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예. 저희가 뭐 지난해부터 계속 보도를 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거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기존 그러니까 그전 정부에서는 정부의 피해를 약간 회피하려는 태도였고 예.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동안 전혀 묵살되었던 요구들을.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리포트를 한번 내보낸 적이 있고 예.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남편을 잃으신 분의 이제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청 근처에서 낙지집을 하시는 네. 아, 예. 김태윤 씨고요. 네. 설명을 들어봤더니 2011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당시에 썼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이제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1, 2, 3, 4 등급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1, 2등급까지인 거예요. 네. 남편은 3등급을 받아서 정부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오늘 전화를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상 달라진 건 없다.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네. 아직까지 와닿게 좋아진 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3등급 분들은 병원비 지원도 못 받고 계시다가 네. 최근에서야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법적 보상금이 아니라 이제 문제됐던 기업들이 냈던 모아놓은 돈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수많은 3등급 피해자 중에 딱 3분만 1인당 최고 3천만 원까지만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 근데 이분들 이미 병원비 뭐 억대에 썼기 때문에 3천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속도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 사이에 3등급 분들 다 돌아가실 수 있다라면서 내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3등급 피해자분들 빨리빨리 지원 대상에 속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3등급 피해자분들 본인이 모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저희 오늘 방송을 하는데 이 얘기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성함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화번호는 좀 곤란하시겠죠? 이랬더니 자기는 전화번호 말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락을 해서 모여서 좀 목소리를 모아서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시고 네. 이제 본인의 아들하고 딸이 4등급, 아들, 딸은 4등급인데 아들, 딸만 4등급 피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딸이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5주 먼저 나왔는데 아, 예.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자꾸 킁킁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별명이 영감이었대요, 신생아실에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됐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면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조금 빨리 이제 새 정부가 말하고 있는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뭐 지금 폐섬유화, 폐가 굳는 거 말고 예. 천식이나 피부 질환도 인정해줘야 하는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강보들 기자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분들의 원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가가 이렇게 와닿네요. 제가 예. 다 꼬역꼬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시간이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조금 제가 모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안나경 앵커한테 네.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진행을 할까요? 예. 네.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2개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몇 개인가요? 몇 개를 네. 정리했으니까 사장님 직접 보시고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 아, 그냥 제가 한번 예, 여쭤보고 그렇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못 드리는 거니까. 예. 네. 그 저한테만 질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예. 사장님은 왜 안 늙으시나요? 목소리도 왜 하나도 변하지 않나요? 떨리게 말이야. 떨리기만 해도 있습니다. 떨리게 말이야. 다른 얘기로 하죠. 손석희 앵커께서 신입 시절에 다루었던 사건들 중 소셜라이브처럼 그 뒷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신소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소셜 라이브를 하면서 주제가 다 무겁잖아요, 그죠? 예. 제목 자체가 비극의 청산이니까. 근데
가끔씩은 좀 가벼운 얘기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볍고 즐거운 건 또 기억에 잘 안 남고 무거운 건 또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저 신입 시절에 제가 쫄병이었을 때 많죠.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 지강헌 사건. 제가 그 특보 앵커였습니다. 네. 그게 다 그냥 생중계로 나갔어요. 그 모든 장면이. 남가조동인가? 그 동네 이름이 거기 어디였는데, 네. 그 비지스의 홀리데이와 함께 중계방송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아마 소셜 라이브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때 그 이른바 이제 그 유명한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겠죠. 오대양 사건, 특보 앵커였고요. 그건 뭐 정말 소셜 라이브를 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결국 나중에 재수사까지 들어갔던 사건인데, 많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예. 손석희 앵커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소셜 라이브 할 때 평소에 빨리 가시던데 왜 그러시나요? 그거요?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셜 라이브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니까. 우리 기자들이고, 네. 예,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취재한 것들도 많은데 제가 괜히 끼면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 기자들한테도 질문이 있어요. 네. 오늘 기자들의 자발적 참여인가요? 이제 막내인 이소나 기자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얼굴 빨개. 얼굴이 못 빨개졌어. 자, 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네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뭐라고 그래서. 또 질문이 들어오면 전달해 주시면 예. 이따가라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오늘이 그 위안부 기림일이죠. 네. 오늘 뉴스가 나가는데 어느 버스 회사에서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던데요. 네, 네. 그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타요버스도 처음 제안하신 분이고 무슨 버스요? 타요버스요. 저희 아, 만화 타요버스? 그 버스 예. 캐릭터 타요버스 예. 제안하신 분이고 이번에도 먼저 제안을 하셨고 우연찮게 그분하고 그 소녀상 작가님들하고 대학 동문이시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오늘 소녀상을 싣고 노래는 그 귀향의 OST 아리랑이 나갔는데 예. 그분도 또 대학 동문이셔가지고 아, 노래도 그렇군요. 그럼 쓰겠다 뭐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돼서 했고요. 그 아마 9월 30일까지 서울 시내버스 151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시적인가요? 9월 30일까지? 네, 9월 30일까지 돌아다니고요. 그 이후에는 소녀상이 지금 전국 곳곳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전국 각지에 이제 하나씩 이제 그 30일 이후에는 예. 전국을 달려서 이동해서 이제 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말씀하신 또 아무튼 과거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여러 가지가 바뀐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9월 30일까지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 소녀상을. 네. 예. 그나저나 그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돼갑니까? 여기 정치부 기자가 없구나. 합의 예. 일단 31일에 7월 31일에 그 검토 TF가 출범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검토가 이제 막 들어가는 단계이고요. TF에서는 당시의 관계자들, 외교문서들 모두 다 검토 대상이고 예. 어째서 그렇게 합의가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나왔는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란 말은 왜 들어갔는지 예. 또 소녀상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잘 적절하게 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왜 들어갔는지 그래요. 일단 모두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안에 결과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따라서 네. 합의가 모든 걸 꿰고 있는 강보들 기자. 네.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저희 예, 거의 다 됐죠? 네. 예. 혹시 이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면 너무 지금 정막이 흐르고 있죠? 제발 불러주셔요.
예. 아, 이게 한 장이 다예요? 네. 뒤에 같은 겁니다. 예. 그럼 뭐 아까 답변 드릴 건 대충 다 한 것 같네요.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칠까요? 네. 강인식 팀장. 예.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를 계속 빨리 오세요. 지금 갑작스러워. 빨리 오세요. 최수연 기자, 이상화 기자도 오고 다 오세요. 예. 우리 카메라는 요 세 사람, 물론 강버들 기자도 같은 부서지만, 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는 요 네 사람이 우리 소셜 라이브를, 물론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잠깐만요. 와. 아이고, 이거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딸이 마이크를 부끄러워하시는. 스태프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카메라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쫄병 때 제가 찍은 게 나간 적도 있었어요. 네. 이건 사실 대회비였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이 하고 앞으로도 소셜 라이브 200회 때쯤이면 조금 더 가벼운 얘기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청산된 다음에. 그러게요. 예.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이렇게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